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문제점,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빵점이네. 야, 너 또 빵점 맞았냐? 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은 거냐? 얼굴은 새까만데 머릿속은 참 하얀가 봐. 괜히 땅덩이도 좁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거기 얼굴 까만 네 친구들 많잖아.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하면 조금 하얘질 수 있을 거다냐. 왜 나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얼굴이 이렇게 까만 거야? 나도 나중에 크면 다른 애들처럼 하얘지는 거지? 엄마가 미안해. 저 어린 것이 안 됐구만. 김군과 같이 부모로부터 정확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은 취학 후 학습 부진과 정서장애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에 외모와 말투에 따른 따돌림까지 더해지면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죠.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아직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자원봉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동지야, 갓이 아니라 갓으로 써야 해. 핥았습니다가 아니라 핥았습니다로 써야 하고. 다음엔 잘할 수 있지? 네. 우리 한글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고 피아노 치고 놀래? 누나는 우리 동주가 피아노 칠 때가 제일 멋있더라. 정말요? 이렇게 형 누나들이 함께 놀아주고 악기도 알려주고 공부도 가르쳐줘서 너무 좋아요. 꼭 우리 누나 형 같아요. 정녕 저 아이가 아까 봤던 그 아이가 맞는 게야? 저렇게 웃으니 아주 딴 사람 같구만. 보기도 좋고. 이 모든 게 사랑가족봉사단 덕택이에요. 사랑가족봉사단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구성된 봉사단체랍니다. 동주에게 한글과 악기 지도를 해주었던 여학생도 사랑가족봉사단체의 단원이죠. 사실 백이민족이라 배워온 저로서는 다문화 가정이 낯설게만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결연을 맺은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와 함께 살아갈 내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동주의 환한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들은 평범한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한 봉사단체의 회원들이었어요. 스크루지,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글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소외받는 다문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아마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다문화 사회의 이해. 2010년 9월 정부는 2011년 예산으로 집중 지원할 3대 핵심 과제를 보육,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 가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책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세계 속의 한국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비해 그동안 형성되어 온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나 외면해 왔습니다. 이미 2007년에 이르러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민족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란 현상적인 측면으로 볼 때 다양한 변인, 즉 민족, 인종, 성, 연령, 계층, 지역, 신체 등이 매개가 된 문화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는 사회를 의미함과 동시에 다문화주의의 이념이 온전히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문화주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한 사회나 한 국가 안에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다양한 인종,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모든 집단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주의는 일반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전략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문화주의의 제대로 된 실천을 위해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민족, 인종,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 동일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면서 동질적인 삶을 살아오는 단일 민족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이와 같은 동질성, 단일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등장한 것으로 이민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가 존재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 학교 교육, 지역사회, 직장, 성, 연령, 신체, 성적 취향 등에서도 다양성과 특수성을 두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 간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계층, 특성을 가진 집단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집단 간 욕구 충돌로 인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국인이나 기존의 집단은 새로운 집단에 대해 쉽게 깨지지 않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새로운 집단 혹은 이주자 개인에 대한 의식적, 제도적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 유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유형과 외국인 근로자 그룹,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입니다.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결혼 이민자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제 결혼 외국인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주로 일본인을 중심으로 유입되어 오다가 농촌 청년 장가 보내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중심으로 2000년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는 18만 2천 명으로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이릅니다.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별 외국인의 거주 현황은
경기도가 27.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5.3%, 인천 5.8% 등의 순이며 수도권의 58.3%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합법과 불법이 섞여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지만 대략 약 70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용 허가제 하에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단순 기능직의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초과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입니다. 다문화 유형의 마지막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에 대해 알아봅시다.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피난민에 해당하며 남한은 인권 국가로서 세터민에 대한 지원 책임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 우리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 이민자 유형의 사람들이 봉착한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문화 가족 중 상당수는 언어,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한국 문화 이해가 1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문제 13.8%, 취업 및 직장 문제 12.7%, 경제적 어려움 8.9%, 언어 문제 8.0%,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5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아동의 6.5%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 6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1%, 만 7에서 12세가 32.2%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겪는 언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 및 인지 발달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조사 결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언어 지능 및 학업 수행 능력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률은 일반 가정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취약 후에도 다문화 아동 10명 중 2명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발달 지체 및 학교, 사회 적응 어려움은 향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언어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 외국인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나 가정 및 생활상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다양한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50%가 체불임금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산업재해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여 근로환경 수준이 낮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매우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째, 많은 의료적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노동, 낯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며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단순한 질병도 큰 질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갈등의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폭행, 폭언, 차별과 멸시 등의 부당한 대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갈등의 요소를 키우는 우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터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터민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 혈혈 단신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인권 문제의 대상이며 또한 미묘한 정치적 이유로 정부 지원도 소극적이고 지원 단체도 적어 사실상 가장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문화 분야의 자원봉사는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과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말벗, 상담 결연 및 멘토링 등의 상담 및 심리적 지지 활동, 외국인 한글 및 한국어 지도, 요리 지도,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 지도 및 보육 지원, 전통문화 체험 등의 교육 지원 활동, 동반 외출, 통역, 자조 모임 지원 등의 사회 활동, 관공서 및 병원 이용 안내, 가사생활 보조 등의 생활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 중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업무 지원, 다문화 관련 일반인 교육, 다문화 관련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문제점,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소외받는 다문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환경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미국을 움직인 빨대 소년.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면 결국 그 영향이 인간에게 되돌아오거늘 어찌 이리 인간들이 어리석을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원. 그렇게 환경이 걱정이 되면 환경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게 어때요? 글쎄, 봉사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만 막상 마음을 먹어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구나. 어려울 것 없어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빨대 소비를 줄여주세요. 미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5억여 개의 빨대는 재활용하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쓰레기로 매립 처리된다고 합니다. 빨대 소비를 줄여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해드렸습니다.
잠깐! 손님에게 음료수를 줄 때는 빨대 없이 입으로 마실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빨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 미안. 손님, 빨대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입으로 마실게요. 환경을 생각해야죠.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가 우리 손자들이 태어난 뒤에도 지구에 남는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빨대 소비를 줄이는 운동은 저와 같은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모두 생활 속 빨대 줄이기를 실천해 환경을 보호하자고요. 모든 봉사활동이 그렇지만 환경 관련 봉사활동도 생각처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빨대 소년처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고 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죠. 당장 내가 사는 동네를 정화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봉사활동을 거창하게 생각했었나 보구나. 누군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만이 봉사라고 생각했었으니 말이야. 작은 노력으로도 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말이지. 이제 말이 통하시네요. 오늘 당장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지역사회부터 돌아보세요. 할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주 많다고요. 환경에 대한 이해. 환경이란 생물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자연 환경에는 흙, 공기, 물 등과 이들로 이루어진 지형, 기후, 하천 등이 있으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동물과 식물이 있고, 생활 환경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을 말하며 여기에 집, 공장, 도로, 철도, 댐 등과 같은 시설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구, 경제활동, 법 제도, 사회적 규범, 문화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연 환경으로부터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생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변화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지구의 자원과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집, 공장, 도로 등을 건설하거나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지나친 환경 이용과 개발은 생태계를 훼손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한 영향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 환경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분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환경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조건이며 봉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도 같습니다. 환경 분야의 봉사활동은 활동 영역이 넓고 다양하나 그 인력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환경을 다른 사람의 공간이 아닌 우리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보전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천, 산, 공원의 정화 활동, 나무의 이름표 제작 및 달기, 무공해 비누 제작 및 판매, 농촌의 폐비늘, 폐농약병 수거, 환경보호 교육, 생태계 모니터링, 유해식물 조사 및 제거, 산불 방지 및 예방이나 승용차 유일제, 쓰레기 분리수거, 폐휴대폰 수거 등의 환경 분야 행사 및 캠페인 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생활 주변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해야 할 일도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때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또는 시민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환경 분야 봉사활동처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환경, 문화재 등 다양한 자원봉사의 대상과 영역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범죄 예방 봉사활동입니다. 안심하고 밤거리도 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지역들은 거의가 지역민 자원봉사자의 정기적인 예방활동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유흥가 등 우범지역으로 둘러싸인 도심지역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지역민도 시민경찰로 나서 청소년의 탈선이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복역하는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돌봐주는 봉사활동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호 봉사활동입니다. 구호 봉사활동은 재해 구호와 일반 구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해 구호는 사고로 인한 긴급 재해, 풍수해,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사망자 유족을 돌보는 활동이며 일반 구호는 세대주가 실직,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양곡, 부식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일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선거 및 정치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거 자원봉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 주무기관의 행정업무, 전산업무, 후보 감시, 고발 접수, 선거 벽보 부착 및 제거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민주선거 정착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를 감시하는 활동, 후보 경력 조회, 언론 모니터, 공명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모두가 자원봉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 자원봉사자는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의 활동을 모니터하거나 정당 활동을 모니터하는 일, 시의회나 구의회에 대한 의정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외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제출, 공청회 개최, 집단 시위 등 정치 관련 활동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봉사활동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경제활동 영역 또한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업 및 전업 지원, 상담소 활동 등의 노동과 고용 영역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소외층의 고용 문제나 생계 문제 해결에도 자원봉사자의 할 일이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 문제 해결 등도 경제 봉사활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비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소비자 단체의 회원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등 불량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바가지 상품 가격, 외국산 상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와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특정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혹은 특정 업체에 대한 불이용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작은 자원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으로 가서 의료, 교육, 기술 봉사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 사기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언론 봉사활동은 언론에 대한 감시 활동을 말합니다. 언론에 대한 감시 활동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은 언론 모니터 자원봉사자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기부금 좀 아, 제가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가지고 가시오. 정말 기부금을 내주시는 건가요? 이 양반이 속고만 살았나? 싫으면 관두고. 아닙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써주시오. 혹시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고아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저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나요? 그냥 물어봤소. 제가 이곳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점심시간에 배식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많이 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그것 좀 했다고 팔다리가 다 쑤시는구만. 힘드시죠?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오늘 너무 애써주셨는데 이곳 아이들하고 기념사진이라도 남기셔야죠. 에이, 뭐 그런 걸.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사진 찍어요. 다 같이 김치! 이번 시간에는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환경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과정을 다 학습하셨습니다. 나눔의 기쁨이 넘쳐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